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investing.com에서 반짝 세일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55% 할인하는데 저 orlando 캠을 위해서는 또 15% 총 70%에 지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6시, 6월 19일에 오전 2시에 일단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더욱더 많은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가 있고 인베스팅 프로 플러스가 있죠. 두 가지가 있고 가격은 이렇게 되고 있고 요거는 또 55% 세일된 가격에다가 15% 할인해 주면 요 가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가격 같은 경우는 뭐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한 8,900원 정도 약간 나가는 금액이 되니까 자, 아무래도 커피값 한 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한 달에. 자, 그러면 요런 것도 뭐 이용하셔서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 달아놨고 또 메인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여기 일단 링크 누르시게 되면 요 밑에 investing.com 있죠. 자, 그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니까 자, 거기서 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천천히 선택하시면 되니까 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92% 상승했고 나스닥은 3.07, 나스닥이 가장 크게 상승했죠. 그 안에서 주도주는 반도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이 1.65, 러셀이 0.58%로서 나스닥이 주관했다. 제가 아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종전이 일단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미스터 마켓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케빈 호시가 어떻게 금리를 인하할지 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수요일 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유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금리 하락이 되지 않겠는가 그쪽으로 시장이 맞춰져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저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거의다가 이쪽이 많이 상승을 했죠. 전반적으로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장이 돌아 나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랬던 이유는 뭐 호르무즈 갭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거였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갔던 것이 테크놀리 쪽에서도 반도체가 거의다가 상승을 했죠. 자, 아무래도 마이크론 텔까지 10% 넘겨갔고, 지금 이제 AMD도 6%,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갔죠. 요번에는 일단 빅테크 중심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자, 구글, 그 다음 메타, 아마존, 이렇게 테슬라도 좀 갔고, 그 다음에 마소라든지 애플 이런 것도 갔다. 자, 오늘 장에서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일단 울퉁불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오라클, 팔란티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장비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자 그것에서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은 역시나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의다가 지금 이제 인프라를 까는 쪽으로는 달리고 있다. 자, 에너지 값은 오늘 또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헬스케어도 조금 부진했죠. 이 종목이 달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안 좋았다. 그다음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자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인데 그런 것들이 반도체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쪽으로 매기가 많이 돌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러셀 2000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은 오늘 장에서 좀 많이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금 반등이 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파이낸셜 이런 것들 많이 좀 내려가는 가운데 있었고 에너지는 당연히 내려가는 모양이 되었고 자 컨슈머 디펜스 똑같죠.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S&P 500하고 똑같은데 자 반도체가 좀 달리긴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폭에 달렸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약간의 상승은 있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것들도 올라갔고 자 상당히 나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좀 아이온큐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있죠. 그러니까 양자 주식들도 좀 많이 달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블룸에너지 이런 것들도 좀 달렸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자 금리가 내려갔다가 좀 처음에는 좀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띄었다가 다시금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좀 많이 상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이 S&P 500보다는 러셀 2000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일단 내려갔던 에너지 그 다음 리얼 리스테이트 컨슈머 디펜스 이쪽으로 많이 내려갔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고 산업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술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상승이 되고 있었다. 이쪽이 가니까 당연히 이쪽이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고 11개 섹터 중에서 한 16개가 또 상승했다. 7개 정도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이 자체가 계속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이 이쪽이 달리면 이쪽이 내려가고 있고 이쪽이 달릴 땐 또 이쪽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자기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갔다가 완전히 꺾일 때 다 같이 이렇게 꺾기 11종목 11섹터라든지 10섹터 같이 그거 자체가 한 3, 4일 정도 꺾인다. 그게 약세장이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조정 기간으로서 다시 순환매가 돌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약세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들고 가는 게 말이 쉽지, 그게 보통 일단 내공이 쌓여야 들고 가는 게 아니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들고 가는 것이. 내 돈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요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번에도 짧게 보면 요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뭐 털었으면 또 답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문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안 뺏기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느냐? 자,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EPS 영업이익이라든지 기업의 이익이 당기순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느냐? 자, 그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익이 증가되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팔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집중할 분야는 이거지 경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코노믹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이제 석유값이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런 노이즈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기업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면서 이익이 좋은 주식들은 계속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물론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죠. 떨어질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업이 이익에 있다, 실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도 내려왔던 폭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85%, 한 5%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5% 조정받으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진짜 그냥 종목들 한 10%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안 좋은 종목들은 20%까지 조정받을 수가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고 가는 이유는 기업이 이익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물론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느냐가 문제인데, 자,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되겠고, 뭐 강하게 돌파한다면 어떤 재료가 있으면 또 돌파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로 봐야지 밑으로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또 웬만한 그런 내공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을 일단 잘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익이 증가되는 주식들이 그렇게 꺾이지가 않고 있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는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의 장세의 주도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에다가 집중을 하셔야만이 주가가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지금 주도주 되고 있는 것은 자, 반도체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는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만큼의 힘이 좋다는 겁니다. S&P 500 자체는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는데 얘는 돌파하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로 하면은 다른 것보다는 지수보다 더 강한 주들, 그것들이 주도주인데, 자, 그것이 현재는 반도체가 되고 있다 해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빠졌을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반도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자. 자,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기본적인 메모리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가고 있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싹스 있죠. 이런 것들 반도체 지수를 사셔서 들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주가가 빠질 때, 자, 그런 것들도 바람직하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빠졌을 때 고점 대비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이 한 20%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보실 때 5% 정도 빠졌지만은 지수는 얘는 벌써 20%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한 여기서 본다면 20%뭐 15% 빠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빠졌을 땐 이런 것들 담으셔서 들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D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D램도 이쪽에서 60불대 미만에서 또 반등되면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반등되더라도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70불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털면 또 답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들고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 안에 있는 주식들 본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로에너지,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 거의 다가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다. 가는 이유는 메모리가 쇼티지가 되고 있고 이익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가를 한번 보게 되면 UK열이 있죠. 브렌트유가 한 83불 정도 되고 있고 80불대는 아직까지 돌파는 안 됐습니다. 80불대를 돌파할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자,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고 83불대, 81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자, 이것이 내려와 주니까 10년물 금리가 좀 내려갔죠. US 10년물 내려갔다가 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2% 정도 하락이 되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 금리도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요번에 일단은 0.25% 상승하면서 기준금리가 1% 됐는데, 자, 10년물 금리는 1.57 하락한 2.57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가 내려가 주니까,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러셀도 많이 뛰었죠. 0.72%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이 좀 상승됐던 하루였고 1.27% 정도 상승했죠.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많이 상승했습니다. 9% 정도, XRP도 마찬가지로 7% 큰 폭의 상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골드 값도 좀 많이 상승했죠.
이런 것들이 상승하니까 자, 아무래도 달러 지수는 좀 내려갔다. 100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안정되면서 이제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불안정했던 것이 조금 일단은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호르무즈가 열린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란의 핵 협정에 양해 각서를 서명한 후에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그래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그렇게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문서는 일요일에 전자 서명이 되었고 공식 서명식은 금요일에 열릴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해 각서에는 미국 행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양국이 향후 협상 구조에 합의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이번 합의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란에서는 또 반은 먼저 주고 나머지 반을 갖다 나중에 그렇게 실적 따라서 준다. 뭐 그렇게 왔다 갔다 설왕설래가 많죠. 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직까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 사항 자체를 보면.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적극적인 재개방과 미국 해군의 봉쇄 해제 기간이 단기간에 교통량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일단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주 안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의 기대치에 따라서 지금 유가가 $80까지 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합의에 다 이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조금씩 양보하게 되면은 그런 게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시장에다 반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니까 자, 트럼프도 약간은 자, 어느 정도의 지금 양보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현재 미국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부통령 벤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벤스는 이란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해결될 그런 세부 사항이 상당히 많다. 자,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미국이 모든 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죠.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외무장관 그다음 국회의장이 나와서 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 합의 자체를 본다면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을 60일간 연장을 하고 테헤란의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주요 문제에 대해서 향후 협상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60일 안에 또 어떻게 될지 60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연장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벤스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그다음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것이 결론은 핵무기를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 요거죠. 요게 안 되면 뭐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없으니까 요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이 합의의 약속을 준수한다면은 경제 제재 완화라든지 기타 장비 완화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시금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해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되는 실행 단계에 되면서 자,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제 실무적인 해결을 하면서 조금씩 풀어나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꺼번에 풀어주지 않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돼봐야 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합의 시한 자체가 60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죠. 완전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 세부 사항들을 해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농축의 핵물질 비축량의 파괴 이런 것들 폐기하기로 약속했지만은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제재받지 않는 경제에 접근하기를 원한다. 자, 경제가 좀 풀리기를 바라고 개방적인 경제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열려 있다. 자, 그러려면은 합의에 따라 부과되는 그런 사찰 검증 체제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60일 회담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결정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또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찌 보면 일단 60일 동안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아무래도 허지부지하게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저 호르무즈가 다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풀린다. 자,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이 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자, 그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나스닥 종목이겠죠. 자, 그 다음 또 많이 받는 것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발표되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가장 많은 받는 기업들, 자, 그런 것들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나이트 항공, 델타 항공, 자, 이런 것들, 자, 항공주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로얄 캐리비안, 자, 이런 것들, 카니발, 이런 것들, 자, 아무래도 여행 관련 주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가 석유 많이 일단 지금 비용을 갖고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의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자, 이런 주식들이 좀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란의 핵 협상의 협상 전략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일단 집중해야 될지 알아봐야 되는데 결국은 기술 기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양국이 4월 8일에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 기술주는 단연 최고의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업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삭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그 이후로 72%나 급증했다. 자, 마벨과 암도 마찬가지죠. 2배 이상 증가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나스닥이 큰 폭의 상승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을 지수로 일단 기점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한 12.3%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월 8일 이후부터입니다. 4월 8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S&P 500이 12.3, S&P 500보다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우의 지금 운송지수가 15.7, 그다음 나스닥 지수가 17.6인데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갔던 것이 나스닥 100이 22.5가 갔고 그다음에 S&P 500의 테크 주식이 34.5, 그다음에 삭스 지수 반도체가 71.5다. 결론은 반도체 지수가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S&P 500의 12배 12%니까 적어도 한 5, 6배는 올라가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에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의 종식 합의가 시장 전반에 걸쳐서 위험 선호 심리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후로 해당 주식에 대한 전술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상승세 이런 것들이 초기 반등 이후에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술주를 선호하지만은 아무래도 금융주에 대해서는 정술적으로 장기 투자를 유지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약 체결 예정인 금요일 사이에 또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고 이는 기술업계의 성장 동력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 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기술주와 경기 순환주를 결합한 바벨 전략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 민감한 종목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관련된 거래는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글로벌 AI 테마에는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보다는 미국에 더 큰 비중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저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해서 가져가시고 너무 한쪽에 반도체만 몰빵하게 되면은 출렁거리는 게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출렁거릴 때 시장이 또 털고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더 손실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 한목에 지금 이제 한 종목에 아니면 한 섹터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TD코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반도체 주식이 올해 들어서 200% 이상 상승했는데 더욱더 많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가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메모리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 등급을 주면서 목표 주가 660에서 1,50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컴퓨터에 사용되는 저장 시스템 유형인 D램이 있죠. 요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일반적인 D램 사이클이라면은 메모리 주가가 역사적으로 서버 가격의 전년 대비 최고점에서 한 3개월에서 8개월 앞서서 최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정점에 가까워지는데 자, 그게 아니고 지금은 AI 때문에 메모리의 역할은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구조적이 되고 있다는 말은 쇼티지가 계속해서 발생되면서 수요가 많다. 자, 그렇다면 계속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CPU 수요의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서 구매자들의 메모리 가격의 강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런 마이크론 주가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활용률이 증가됨에 따라서 제조 비용이 3배나 더 많이 드는 고비용의 설비 투자를 고려해 볼 때 고대역 폭의 메모리는 공급 측면에서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AI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딸리기 때문에 공급량이 어쩔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47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5명이 강력 매수, 그 다음에 29명이 구매고 2명이 홀드고 1명이 일단은 아웃퍼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균 가격은 한 840불대고 최고 목표가는 1750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에코어 ISI는 획기적인 스페이스X의 IPO가 강세장을 다시금 활성화시키고 있고 S&P 500 지수를 9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강세 시나리오에서 9천까지 상승할 거고 지금 이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7,750까지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되면 뭐 그렇게 올라갈 건 없는데 9천까지는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스페이스X에 대한 초기 열기를
95년도 넷스케이프 IPO에 비교하고 있다. 95년도까지는 안 되겠건 97, 8년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품이 2000년대에 결국 붕괴되기 전까지 인터넷에 대한 낙관론이 고조되었던 시기와 유사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페이스X와 더불어서 엔트로픽, 오픈AI 이런 것들의 상장이 아무튼 시장의 심리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줄 거다. 아직까지는 초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페이스X IPO는 30년 전에 넷스케이프처럼 큰 꿈을 꾸고 싶은 그런 욕구에 대한 포모로서 자극을 하고 있고, 다음 강세장을 촉발할 수 있다. 결론은 포모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강세장이 끝까지 간다. 그럴 때가 이제 완전히 무너질 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IPO에 대한 초기 열기가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IPO가 시장의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경기 순환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평균 이하의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의미 있는 경기 침체 신호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높은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까지 정점은 멀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시장에 남아있는 막대한 유동성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머니마켓 펀드가 지금 7조 9천억 달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PO 당시에 관망세를 유지했던 투자자들이 갑자기 투자 계획으로 나서려고 결정한다면은 스페이스X와 전체 시장이 훨씬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은 데다가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신호는 없고 수익률, 그 다음에 EPS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가 고점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IPO 활동 자체가 상대적으로 지금 억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AI 이런 기업 가치 평가, 자금 조달 규모는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연간 IPO 규모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주식 발행량이 S&P 500의 시총의 0.5%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30년간의 주요 시장의 정점인 아무래도 IPO 규모가 99년도에 0.75, 2007년도에 0.9, 2021년도에 0.88. 자, 이 정도 돼야만이 아무래도 주가의 고점이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한편으로 2020년도 대규모의 IPO 기업들이 99년, 2021년도와 비교된 것은 당연한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과거의 IPO 열풍으로 동반됐던 상대적인 거래량, 건수 지표의 부재,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7조 9천억 달러의 유동자금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IPO 사이클의 정점이 멀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흡수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X IPO 이후에 로켓 관련 주식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키뱅크에서는 지금이 저점 매수 적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뱅크에 따르게 되면은 스페이스X의 대규모 IPO 이후에 한 2개 정도의 항공 우주 기술주가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파이어플라이어 있죠. 요거 자체에 에어로스페이스가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보게 되면 목표가를 $50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135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 32%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스페이스 IPO에 관련된 변동성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는 우주 부분 전반에 걸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보이고 있다. 우호적인 거시경제 예산, 그리고 증가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국가안보, 나사의 우선순위와 부합되고 더 넓은 우주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성장 동력을 가진 자본력이 탄탄한 상업 우주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야말로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다른 주식들이 좀 많이 하락했죠. 로켓랩이 한 11%, 파이어플라이어가 19% 폭락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두 기업 모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성과 우주 기반의 응용 분야의 기하 급수적인 성장 속에서 나사의 활동 이런 것들이 아폴로 시대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발사체 공급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기업에 일단 우리가 이익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휩쓸리지 말고 많이 빠졌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우주의 통제권을 일단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자체적인 발사체를 보유한 기업이 업계가 진화할 때 가장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스타쉽은 개발 중인 다른 두 회사의 발사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탑재재를 궤도에 올릴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지금 장점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타사 고객을 위해서 대부분의 발사는 단일 발사체 여러 탑재체를 짓는 공동 발사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로켓랩 아니면 파이어플라이에 의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전부 다 일단 이제 스페이스X에다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는 일단 로켓맵하고 파이어플라이도 약간씩은 물량이 돌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계약을 통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발사체가 제공업체가 경쟁하기를 바란다는 거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만 독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사가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를 비롯한 여러 업체의 달 3사 계약 경쟁을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 그렇다면 비용도 줄어들겠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기술 개발도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미정부라든지 나사는 스페이스X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거죠. 어느 한 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이어플라이어의 지금 이클립스의 중형 발사체 이런 것들이 2027년도 이후에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나스닥 100에 편입될 예정인 로켓랩 역시도 뉴트론 로켓이 처음으로 발사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켓랩의 CEO 피터 백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수주 물량은 향후 몇 년간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수주가 유지된다는 말은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난다는 말은 이익이 증가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경쟁은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경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플라이 같은 10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2명이 스트롱 바이, 5명이 바이고 3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0불이 가장 높은 가격이고 평균 가격을 본다면 한 45불 정도가 되고 있다. 지금부터도 상당히 좀 많이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바이 등급을 주고 있는데 5명이 스트롱, 12명이 바이다, 5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한 $100 정도, $101 정도 되고 있고 가장 많이 주는 것이 $13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 밑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회사가 기업 공개를 통해서 $107억 정도를 추가로 조달했다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적인 규모로 진행된 IPO에 인수하는 추가 매수 옵션이 그린슈 옵션을 행사해서 8,300만 주를 더 매입했다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격 자체가 $135보다도 거의 높은 30%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분석가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는 처음에는 IPO에 그린슈 옵션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IPO에 그린슈 옵션에 동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린슈라는 제조회사에서 나타났던 옵션인데 그 자체가 공모주 청약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요가 많을 때 있죠. 수요가 많을 때, 수요가 적을 때가 아니고 수요가 많다고 했을 때, 자, 그럴 때 주관사가 계속해서 그걸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스페이스X의 IPO 등급을 갖다 골디락스 대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보다 더 나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 부분이 많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을 갖다 좀 매도 의견을 제시한다. 자,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죠. 그래서 좀 시간을 기다리시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가는 것들은 좋겠지만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주식을 갖다 돈을 갖다가 붓는 것은 조금은 리스키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은행주 상승세를 위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뱅크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클리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트라이앵글 나타났죠. 그래서 트라이앵글 나타나면서 그것이 브레이크아웃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점도 돌파되는 모양이 있으니까 은행주들이 좀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포지티브 모멘텀이 좀 일어나고 있다. MACD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다 오실레이트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고 뭐 스닝 스팬, 후행 스팬 되고 있는 일목균형표 사이에서도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차트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S&P 500에 대비해서 데일리 차트인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은행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서포트 받으면서 지금 거의 블랙아웃 되는 그런 입장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올라와서 지금 반등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에 비교해 봐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벨 이평선 그 위에 있는 그런 입장이 있죠. 조금 더 여기서 눌림목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지지만 돼준다면 반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CD그룹의 위클리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뭐 40주라든지 10주 이런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상당히 힘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지티브 모멘텀 MACD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 CD 대비해서 S&P 500도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엔비디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채권을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202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투자 등급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업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단위 선순위 채권 발행을 통해서 최소 200억 달러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근데 일반적인 기업 운영 자금은 다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땡긴다는 말은 뭐 M&A라든지 또 다른 곳에 더욱더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채권 발행 규모가 올해 3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자금을 많이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주가는 올라가는 이유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주식 공모가 좀 안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 주식 공모를 안 한다는 말은 주식을 발행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향후 몇 달 동안 지분 이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것들 거기다가 칩 랠리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AMD의 주가도 급등했던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메모리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MEXT 요리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가 AI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치솟는 메모리 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메모리 최적화 기업인 MEXT를 인수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일부 제품의 경우 5배까지 상승하는 것이 위험 요소이지만은 AI 기반의 CPU 수요 덕분에 AMD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인수해서도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CPU 수요 덕분이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MD가 MEXT를 갖다 인수했다 발표는 했지만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저렴한 플래시 저장 장치를 만든 회사가 MEX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인수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고객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유 비용을 절감하면서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AI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AM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이 모든 분야에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 고성능 컴퓨팅이란지 데이터 센터 플랫폼 분야에서 AMD가 보유한 선도적인 역량, 그 다음 MEXT의 메모리의 최적화 기술을 결합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워크로드를 더욱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서 더 큰 규모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난다는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자, 그런 것도 있겠고, 뭐 CPU가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AMD도 계속 달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메모리 가격의 급등, 공급 부족이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인프라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하드웨어 마진, 기기 가격, 클라우드 비용,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책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공급의 부족의 징후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메모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 한 5배 정도 증가됐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2년간의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콘솔을 생산하지 못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AMD가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거 자체는 에이전트 AI 기반된 CPU 수요가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AMD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요거 자체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 MEXT 이런 것들을 인수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 강세장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운송 관련 기업들의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여름이 미 건국의 250주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줄라이 4스 7월 4일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트럼프가 어떤 것들의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랬듯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철도가 미국 첫 번째 주식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3개의 해양 식민지를 대륙 경제로 탈바꿈시킨 것이 철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1984년도에 만들어진 다우존스 지수의 11개 종목 중에서 9개가 철도 회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다우의 운송지수 이런 것들이 사상 최초의 지수이고, 그래도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다우의 운송지수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강세장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운송주들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주식의 목록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JB 헌트 트랜스포트 서비스 있죠. JBHT 요거 자체가 북미의 최대의 복합 운송업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역시나 IT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47개,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이 한 37개, 그 다음에 파이낸셜이 한 22개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 좋은 것들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그 다음에 컨슈머 스태플러스 이렇게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모양을 띠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첫 번째 회사가 유니온 퍼시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술주 외에서 긍정적인 과거 수익률을 보이는 것이 나쁜 징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운송, 철도와 같은 견고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UMP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21.6%, 6개월 동안에 14.8%를 상승하면서 꾸준히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세장이 견제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고 있고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MP 같은 경우도 1분기 매출이 62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증가되고 있고, 순이익도 17억 달러로서 한 5% 정도 증가, 조정된 순이익도 EPS도 2.93달러로서 한 9%가 증가되고 있다.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벌크 운송 부분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석탄, 곡물 이런 것들이 중국, 멕시코의 수출량의 증가에 힘입어서 물동량이 한 12% 증가됐다. 그래서 매출이 한 10%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 2027년도까지 연평균의 두 자리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자, 내년에는 한 자리 중반대 EPS 성장을 기대한다. EPS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UMP의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위에 있고, 아직까지 주가는 이렇게 N자로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일단 직전 고점을 뚫으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럼 주가는 좀 더 많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이 제비헌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 달 동안 20%나 올라갔죠. 그래서 트럭을 보유하면서 철도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핵심 전략은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에서 도로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운송 비용을 반영하는 현물 운임이 4분기 후반부터 급격히 상승하면서 계약 가격의 재조정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 그다음 물동량까지 증가되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운송량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호르무즈가 뚫리게 되면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간파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컨테이너 왕복 운송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동부 지역의 네트워크에서 고속도로 운송 점유율이 지금 8%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용 절감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1년 동안에 1억 3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규제 반경 개선과 우수한 안전 기록을 바탕으로 800대에서 1000대 가까이 트럭을 추가 도입하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주가가 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자체가 계속 일단 우상향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눌린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를 본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